이것은 서울의 한 공원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한 어르신이 걸어가고 있는 방향에 많은 비둘기가 모여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진을 보고 혐오와 공포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그다지 신기하거나 놀랍진 않습니다. 우린 어디서나 비둘기들이 땅을 걸어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사진처럼 비둘기들은 사람이 곁에 있거나 혹은 사람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더라도 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먹이를 찾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렇다면 비둘기는 왜 인간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비교인지의 관점에서 이 질문의 비밀을 파헤쳐봅시다. 우선 비교인지의 관점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인지는 동물의 복잡해 보이는 행동도 실제로는 단순한 학습이나 본능 같은 기본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학문입니다. 복잡한 정신기능을 가정하기 전에 간단한 메커니즘을 먼저 고려하라는 로이드 모르간의 카논이 이 관점을 잘 보여줍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반대 관점인 의인화된 관점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의인화된 관점은 비둘기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비둘기가 인간을 관찰한 뒤 인간이 무해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생각이 대대로 이어졌다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비둘기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검증할 순 없습니다. 동물과 인간은 서로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비교인지 학자들은 관찰 가능한 학습과 행동 메커니즘을 통해 동물의 행동을 이제 비둘기의 행동을 살펴봅시다. 기본적으로 동물의 행동은 개체와 종의 생존을 위해서 행해집니다. 비둘기 역시 생존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이와 안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먹이를 구하는 일은 비둘기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비둘기의 시각이 포식자 탐색보다 먹이 탐색에 적합하게 진화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일반적인 비둘기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비둘기는 도시에서 먹이를 탐색하다가 우연히 인간이 음식을 먹고 있는 공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비둘기는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이 먹는 거의 모든 음식을 먹이로 삼을 수 있는 잡식성 동물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들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벤치나 테이블 근처를 서성거리며 포식자인 인간의 경계함과 동시에 먹이를 먹을 수 있는지 탐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둘기들은 인간이 흘린 음식물을 먹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를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둘기들은 먹이를 찾는 과정에서 인간을 통해 먹이를 얻는 경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연합학습의 한 예시입니다. 연합학습은 모든 동물에서 관찰되는 가장 기초적인 학습 형태로 서로 다른 두 사건이 반복적으로 함께 일어날 때 형성됩니다. 즉 먹이라는 무조건 자극과 사람 곁에 다가가는 행위라는 조건 자극이 반복적으로 결합되면서 비둘기는 사람 곁에 가면 먹이를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 연합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 경험이 반복될수록 비둘기는 사람을 덜 경계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사람 곁에 다가가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실제로 비둘기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인간과 안전에 대한 연합학습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비둘기의 입장에서 인간은 먹이 그리고 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피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비둘기가 인간을 다른 포식자와 구별하지 못한다면 위에서 했던 논의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다른 야생동물을 인간으로 착각하고 다가가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생긴다면 인간에 대한 긍정적 연합이 약해지겠죠. 하지만 비둘기는 나무, 물, 특정 인물 등 자연적 개념을 학습하고 이를 훈련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사진에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별학습과 일반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둘기는 범주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둘기는 복잡한 시각적 변이를 가진 자극을 범주화하여 핵심 특징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각 범주화라고 합니다. 그림의 예시처럼 고양이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몇 번의 반복 학습을 통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비둘기는 같은 인간들 사이에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인간과 부정적인 인간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얼굴, 행동, 옷차림 등 다양한 단서를 통해 먹이를 주는 사람과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범주화 능력을 관계성 기반 범주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개체가 인간에 대해 학습한 정보가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요? 사회학습은 한 개체가 다른 개체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어린 비둘기나 젊은 비둘기는 경험 많은 성체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먹이 찾기, 위험 회피, 인간과의 거리 유지 등 다양한 생존 전략을 습득합니다. 비둘기 집단에서 경험 많은 개체와 미경험 개체가 반복적으로 짝지어 비행하는 실험을 진행할 경우 숙련된 비둘기가 알고 있던 최적의 정보가 다른 비둘기에게 전수되고 이 과정에서 집단 전체의 길찾기 효율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회학습을 통해 한 세대의 경험이 다음 세대로 누적적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는 복잡한 인지 능력이 없어도 가능한 집단 지성의 한 형태임이 실험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둘기는 오랜 시간 동안 인간과 먹이에 대한 긍정
감정적 연합을 형성했고 범주학습을 통해 인간을 다른 포식자와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사회학습을 통해 집단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으며 세대를 거쳐 집단지성의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비교인지 심리학의 기본 원리, 복잡한 행동도 단순한 학습과 행동적 메커니즘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이 무조건 옳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실험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